배당 투자를 정말 진지하게 하고 계신다면요.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하기 전에 이거부터 반드시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제대로 파헤쳐볼 ISA 계좌인데요. 왜 여기가 모든 배당 투자자의 진짜 출발선이 되어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배당 투자자들의 꿈이죠. 월 100만 원 현금 흐름. 이걸 달성하려면 투자 원금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마 다들 계산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ISA 계좌가 왜 필수인지를 그냥 바로 증명해 줍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똑같이 월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목표로 하는데 어떤 계좌를 쓰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투자 원금이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일반 계좌로는 뭔가 아득하게 느껴지는 목표인데 ISA 계좌를 쓰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무려 4,060만 원입니다. 그냥 단순히 계좌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의 투자 원금을 아끼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ISA를 그냥 아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제대로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세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ISA라는 명쾌한 해결책, 그리고 그게 왜 해결책인지 증명해줄 세 가지 강력한 혜택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마지막 점검 사항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건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된 골칫거리죠.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 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요. 그 기쁨도 정말 잠시잖아요. 내 통장에 꽂히기도 전에 15.4%라는 세금이 그냥 뭉텅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이 나는 그 순간부터 내 돈의 일부는 이미 사라지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이 답답한 문제 해결책은 뭘까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ISA 계좌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가 사실상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일반 계좌와 ISA 계좌의 구조적인 차이를 한번 보세요. 당장 맨 위에 배당소득세율부터 15.4%대 200만 원 비과세, 엄청난 차이가 보이죠? 손익통산, 종합과세 항목도 ISA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맨 아래 복리효과,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세금을 덜 떼인다는 건 더 큰 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면 수익률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ISA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스러운 세 가지 강력한 혜택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ISA의 첫 번째 초능력, 바로 비과세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어요. 그냥 0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벌어도 원래 내야 할 15.4%가 아니라 9.9%라는 훨씬 낮은 세율만 내면 됩니다. 내 배당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핵심 혜택, 바로 선익통산입니다. 이게 정말 합리적인 방식인데요. 우리가 여러 종목에 투자하다 보면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잖아요. 일반 계좌는 오른 종목에서 난 수익에만 각각 세금을 매기는데 ISA는 이 모든 손익을 다 더하고 빼서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A 종목에서 5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은 500만 원이 아니라 이걸 전부 합산한 순이익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배당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정말 큰 산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ISA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이 합산 대상에서 쏙 빠집니다. 즉,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ISA가 얼마나 강력한지 충분히 확인했죠? 그럼 이 좋은 계좌를 도대체 어떻게, 뭘로 채워야 가장 효율적일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자산을 ISA에 넣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JPI처럼 배당을 자주 그리고 많이 주는 상품들입니다. 세금 절감 효과를 그냥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분배금 자체가 큰 커버드 콜 ETF. 마지막으로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국내 상장 해외 ETF들. 이런 것들을 먼저 채워 넣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반대로 ISA랑은 좀 안 맞는 자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주 사고 팔지 않는 성장주나 급하게 써야 할 비상금 같은 유동성 자금은 의무 유지 기간이 있는 ISA보다는 일반 계좌에 두는 게 훨씬 유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ISA를 막상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ISA는 장기 투자용이에요. 단타 치는 계좌가 절대 아닙니다. 둘째, 가입할 때 본인 소득에 따라서 비과세 한도가 다르니까 내가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자산을 여기에 몰빵하지 말고 비상금을 위한 일반 계좌는 반드시 남겨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보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아직 ISA 계좌가 없다? 그럼 지금 당장 만드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내 핵심 배당주들이 제대로 된 계좌에 들어가 있는지, 내 현재 금융소득 상황은 어떤지 점검하고 미래 계획까지 세워주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의 핵심 메시지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SA는 그냥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배당 수익을 세금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필수 방어선이고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인 거죠.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굴리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세금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이참에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실 시간입니다.